안녕하세요. 나주겸입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또 한 주가 마감을 했고요.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0.41%.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8% 올라갔고 오른 종목들이 지금 내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으면서 수급의 흐름은 꾸준히 상승 쪽으로다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 지수는 다시 원상태로다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국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영국의 브렉시트를 갖다가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다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연기하는 걸로다가 해서 10월 달까지로 해가지고 다시 브렉시트는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 안 하고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경기 지표들 같은 경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당연히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예측치를 갖다가 경제 성장의 예측치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양쪽 다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40원 아래로다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원대가 무너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높아졌고 항상 최근에는 주가와 함께했던 유가 같은 경우에가 40달러대에서 벌써 63달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현물로다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포지션은 상승 쪽으로다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상승 쪽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매도를 꾸준히 하니까 꾸준히 올라가죠.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개인들이 꾸준히 사들이면요 계속 내려갑니다. 바뀔 때까지. 개인들이 더 이상 사지 못할 때까지 아니면 개인들의 신용이 털릴 때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꾸준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폭발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해서 위로다가 올라가면 오히려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달려들죠. 그런다고 하면은 주가는 그쯤 돼서는 이제 방향성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거나 이러면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 1140원대 달러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주가가 2000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1140원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냐고 이제 그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해 저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무너뜨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고선 올해는 제가 연봉도 보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복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복구를 해서 올 한 해는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수급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의외로다가 대차를 갖다가 상환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차 상환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도 오늘도 초반에 살짝 내리면서 대차 상환을 하기 위한 그 하락세를 갖다가 살짝 보여줬고요. 그 아래쪽에서 대차 상환이 조금 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조금 끌어올렸다. 여전히 대차 거래 잔고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진 않죠. 오히려 지금은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상승 쪽을 바라보고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다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라섰는데 이제 날짜가 가면서 조금 더 올라갔죠, 지금. 하지만 여기 이제 부딪히는 라인에는 부딪혔습니다. 하지만은 고점을 갖다가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지표는 올랐지만 코스닥 150 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항상 주라 그랬죠. 코스피가 주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아직은 자 보시면은 이 라인까지도 다 왔네요. 이제 이 라인까지는 다 왔는데 이 라인 위로다가 요 상승 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살짝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락 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승 쪽으로 보는데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의 흐름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저도 지금 조금씩 팔아나가고는 있지만 팔아나가는 이유는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갑자기 그냥 훅 하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지 주가가 완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전략 매도로 다 대응을 하겠지만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매수 매도하는 걸 보면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매도하는 거는 맞아요. 매도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많이 오른 거 위주로다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안 오른 종목들 그나마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150을 주로 이루고 있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안 올라와 있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가 오늘 거의 뭐 난리 났죠. 이제 대한항공 지분 싸움으로 인해 갖고 뭐 상한가 막 계속 치고 연일 상한가를 치고 가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서 먹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오히려 매도했죠. 항공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했죠. 추가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스테믹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은 이제 잡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총이 좀 낮으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좀 급등을 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잡는다고 해서 그냥 그 중에 골라봤는데 막상 잡을 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프로스테믹스를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 하나 매수한 거로다가 이제 한 종목 매수한 거로다가 오늘은 마감을 했고요. 전량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진에어를 전량 매도를 했고 또 분할 매도한 종목에도 보면 제주항공 슈팅이 나와서 슈팅 자리에 걸어놨던 부분이 매도가 됐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많이 올라왔었어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꾸준히 그냥 제가 팔면서 수익 중인 종목인데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시소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권에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굳이 안 팔았죠.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또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배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량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상한가도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을 분할 매도를 해서 이제 매도를 하긴 했지만 상한가까지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얼마 전에 매수했던 거고 그리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제가 꽤 오래 가지고 있어요. 12월 달에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제 기억으로는 6,400원일 거예요. 6,400원에 매수를 했다가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었죠. 아마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그냥 정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냥 거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있어도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예요. 어차피 아모레 퍼시픽이랑 중국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다른 것도 올라가는데 이제 화장품 관련이라든지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가다 말았었죠. 올라가다 말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거의 4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개월 이상은 그냥 사놓은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매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라가면서는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다가 보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당장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니까 파는 거예요. 급등을 하는데 그걸로다가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뭐 2배를 먹을 수도 있고 3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막 상한가 치고 또 상한가 치고 또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러면 아 저기다가 비중을 많이 실었었으면 그렇게 꼭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티지를 못하면서 그게 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단체 톡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저거를 비중을 많이 넣어서 샀으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작게 벌면은 뭐 어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잖아요. 그 매일 수익 실현해요. 그 매일 조금씩 버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는 놔두면 되는 거고 나중에 추가 매수할 자리에 오면 사면 되는 거고 예수금은 항상 있고 예수금을 이제 수익을 계속 실현을 하니까 예수금은 계속 생기겠죠. 그 예수금은 항상 있고 자산은 조금씩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운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 상한가를 자주 먹죠. 상한가 매도 같은 경우 자주 하고 10% 이상 뭐 수익 나는 종목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전체 계좌가 막 10% 20%씩 올라가진 않아요. 그 많은 종목 중에 한 가지의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 실현하는 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사는 종목에 다 급등하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가 비중을 갖다 좀 크게 실었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비중을 크게 실었는데 그 종목이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더 오를 거라고 샀는데 그 자리가 고점이 되면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 나는 몰빵을 했는데 아 조금만 살 걸. 그렇게 후회하는 거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걸 못 먹은 거는 그냥 놔두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진 종목은 안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를 몇 개를 걸어 놓죠. 오늘 매수할 거 요거 괜찮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간 보고 딱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하는 자리를 갖다가 정해놓고 아 이거는 이 가격 오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선 그 가격에다가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요거는 뭐 재무가 어떠니까 얼마를 세팅을 해야 되겠다. 요거는 그리고 추가 매수니까 또 얼마를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에 그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막 급등하고 있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뇌동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 거는 충분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고 뭐 재무는 어떻고 뭐 유통 비중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뭐 신용 비율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하고 여러분들이 재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매출이 어떻고 막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럼 여기가 적당한 가격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할 자리를 갖다가 정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안 사지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안 사줬던 종목들이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면 안 좋은 점이 딱 그거 있어요. 사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니까. 오기는 와요. 가끔씩 탁 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사진 종목은 그냥 먹는 거고요. 그렇게 안 사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위로 올려서 따라가면서 사지 않는다. 제가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저도 가끔씩 보면 양봉 매수도 하죠. 근데 결론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도 양봉 매수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 음봉 매수를 하긴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검색식들 만들어갖고 또 테스트 해본다고 양봉 매수 몇 번을 해봤죠. 근데 결론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양봉 매수를 한 종목은 가져갈 때 내가 힘들어요. 오른만큼 또 내려오니까. 내려올 땐 더 빨리 내려오니까. 근데 음봉 매수한 종목은 내가 살짝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뭐 1%, 2%, 뭐 3%이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거기서 움직이고 있으면 수익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려와도 내 단가 아래로 안 내려와.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매수 타점이 중요하고 추가 매수할 자리까지도 미리 보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종목을 갖다가 조금 더 끌고 가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장이 불안하고 시황이 불안하면 이거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겠다. 내가 들어간 만큼의 일부라도 덜어놓자.
뭐 30%면 30%, 20%는 20%, 아니면 절반은 덜어놔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으니까 혹시나 떨어졌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오면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내 돈에 맞춰서 그 비중을 갖다가 잘라내는 거죠. 수익인 경우에 3%든 5%든. 그러다 보니까 잘라내놓으면 나중에 내려갔을 때 또 살 수 있는 돈이 나한테 예수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선 종목은 끌고 가고 시황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